요즘 서울 밤거리 뭔가 달라졌다는 생각 안 드세요? 예전에 홍대나 강남 하면 떠오르던 그 북적이는 열기, 새벽까지 계속되던 술자리 같은 풍경들이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그냥 잠깐 스쳐가는 유행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 상상이나 했을까요? 시끄럽게 부어라 마셔라 하던 그런 문화가 이제 젊은 세대한테는 거의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단순히 술을 덜 마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서로 친해지던 방식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현실과 부딪히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숫자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세요. 딱 8년 만에 우리나라 전체 주류 출고량이 무려 11%나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건 그냥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한국의 그 독특한 음주 문화, 그 중심에 있던 젊은 세대들은 도대체 왜 술잔을 내려놓게 된 걸까요?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아주 명확한 데이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젊은 세대가 술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여러 지표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알코올 소비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근데 이 타임라인에서 진짜 놀라운 건 20대와 30대에서의 감소 속도입니다. 아니, 10년 만에 음주율이 2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니, 이건 사실상 한 세대의 삶의 방식, 사회적인 약속 같은 것들이 통째로 바뀌었다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이 변화는 그냥 문화 현상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 600만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달린 아주 현실적인 경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지금까지 술 매출에 많이 의존해왔던 가게들은 지금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시작됐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건강입니다. 요즘 MZ세대는요, 그 어떤 세대보다도 자기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세대에게 건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간이 안 좋아진다 이런 신체적인 위험은 당연히 알고 있고요. 거기다 술 마신 다음 날 찾아오는 그 찝찝한 기분, 정신적인 고통까지 다 계산에 넣는 거죠. 이건 예전처럼 다 같이 마시고 털어버리자 하는 그런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철저하게 개인적인 자기보호 전략인 셈입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관심, 이게 바로 제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진 거죠. 생각해보세요. 설탕도 일부러 피하는데 몸에 나쁜 알코올을 굳이 마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술 대신 더 건강한 대안을 찾게 되는 거죠. 이전 세대가 스트레스를 주로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풀었다면, 이제 젊은 세대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명상이나 심리상담 같은 게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나를 관리하는 하나의 필수적인 도구가 된 거예요. 근데요, 건강이 전부는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리스크, 즉 위험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향, 그리고 근본적으로 달라진 소통 방식이 있어요. 요즘은 모든 게 기록으로 남는 초연결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 술자리 실수는 더 이상 그냥 하룻밤 해프닝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흐름도처럼 술 먹고 한 번 실수한 게 SNS에 박제돼서 영원히 따라다니는 디지털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공포. 바로 이 공포가 젊은 세대를 술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사교 활동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20대들이 여가 시간에 뭘 하는지 보세요.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SNS 하는 게 상위권이에요. 친구랑 술 마시기는요? 아예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술자리가 아니라 온라인이 이들의 주된 소셜 무대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온라인 소통이 그냥 기본값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굳이 번거롭게 밖에서 만날 필요를 못 느끼게 된 거예요. 편하긴 한데 어쩌면 예전 세대가 당연하게 누렸던 그런 우연한 만남,
즉흥적인 교류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 셈이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아마 젊은 세대가 술잔을 내려놓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이유일 겁니다. 바로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죠. 5만 원. 서울에서 저녁 먹고 소주 한두 병 마시면 한 사람당 이 정도는 그냥 쉽게 쓰게 되잖아요. 이거 결코 작은 돈 아니죠? 그리고 이 금액은 서울의 평균 월세라고 합니다. 한번 비교해보세요. 5만 원짜리 술자리 몇 번만 가지면 월세의 상당 부분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술은 어쩌면 사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한마디가 지금 젊은 세대의 생각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투자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마시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하룻밤의 즐거움보다는 내 미래 가치를 높이는 데 돈을 쓰는 게 훨씬 똑똑한 선택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친구 관계는 물론이고 직장 회식 문화까지 뿌리부터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시장이 저물면 반드시 새로운 시장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전통적인 주류 시장의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음료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어요. 이 차트를 보시면 시장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통적인 주류 시장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무알코올 음료 시장은 정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죠. 소비의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음주 문화의 특징은 아주 명확합니다. 양보다는 질, 취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소주 폭탄주 돌리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 대신 맛있는 무알코올 칵테일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대화 나누는 걸 더 선호하죠. 공동체의 유대감보다는 개인의 취향이 더 중요해진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비즈니스의 생존 전략도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이 새롭고 까다로운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가치를 제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절대 아닙니다. 건강, 안전, 경제, 그리고 기술이라는 이 네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만들어낸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인 세대교체라고 봐야 합니다. 회식과 술자리로 끈끈한 정을 나누던 문화가 사라지는 세상. 술이 점점 사라지는 사회에서 과연 한국은 무엇을 얻게 되고 또 무엇을 잃게 될까요? 이 거대한 사회적 실험의 결과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